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왕산 허위선생 추모제 향사를 이곳 기념관 내 사당인 경인사에서 거행이 되고 있습니다. 왕산 허위선생님은 우리나라 의병사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십니다. 세 차례의 큰 의병이 있었는데요. 특히 정미의병 때 전국 13도의 의병들을 소집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펼친 13도 창의군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처음에 13도 창의군 의병 부대 총대장이었던 이인영 대장이 아버지의 상을 당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그 빈 자리를 허위 선생님께서 맡게 되셨습니다.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지만 그 작전은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왕산 선생은 일본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서대문 형무소가 세워지고 첫 번째 사형수가 되신 분이 왕산 허위 선생님이십니다. 이곳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기념관과 유허비 그리고 묘소가 같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길 맞은편에는 왕산 허위선생 기념공원이 있네요. 네, 기념관 1층 중앙에는 13도 창의군 의병대장 왕산 허위선생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옆으로 훈장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건국훈장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추서자 모두 14,651명 중에 최고 등급인 1등급의 건국훈장이 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장을 수상하신 분은 허위 선생을 포함해서 30명 뿐입니다. 허위 선생의 일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55년 4월 2일 이곳 구미 임은리에서 허조의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왕산 선생의 큰형이신 방산 허훈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1899년 벼슬을 하게 되시는데요. 평리원 재판장과 의정부 참찬 그리고 비서원 승 등을 역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자 관직을 사임하셨습니다. 1907년 정미7 조약으로 인해서 군대가 해산되게 되자 전국의 의병과 해산된 군인들과 함께 총 1만여 명이 모여서 13도 연합 의병 창의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1908년 조선을 통치하는 일제 본부인 통감부를 치기 위해서 선발대 300명으로 서울로 진격하는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으나 패하고 맙니다. 이후 흩어져 각지에서 일제의 군대를 격파하고 매국노를 처단하다가 일제 헌병부대에 체포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되십니다. 1908년 9월 27일 항일의병의 기계를 만방에 떨치고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시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셨습니다. 네, 나라가 위급할 때 백성들이 주인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롭게 일어난 의병, 그 의병의 걸어온 길을 본다면요. 먼저 1894년부터 의병이 일어나서 특히 왕산 허위 선생은 1896년에 지금의 김천이죠. 김산에서 의진, 김산의진을 만들어서 의병 활동을 전개하십니다. 그 이후 을사늑약 그리고 1907년 정미7 조약으로 군대가 강제 해산이 되고 13도 창의 대진소를 결성하게 됩니다.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허위 의병장께서는 순국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의병장인 최응언 의병장은 1915년에 피체되어서 순국하십니다. 네, 왕산 허위 선생님은 평리원 재판장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임명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을 강제로 폐위하고 군대마저 해산이 되자 의병을 일으켜 일제의 통감부를 무찌르고 서울을 탈환하고자 했던 서울 진공작전은 항일 의병 전쟁사에서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허위 선생을 기리는 비가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 달성공원에 있는 허위 선생 순국 기념비입니다. 허위 선생의 의병 활동 지역입니다. 1차 의병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대구 가까이 있는 김천과 성주 등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2차 의병은 경기도 지역 이천, 진천 이런 곳에서 했습니다. 왕산 가계도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쓰고 있는 가계도인데요. 왕산은 허염의 24세 손으로 집안에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왕산 허위 선생을 비롯해서 큰형과 셋째 형이 독립운동을 하셨고요. 허위 선생의 자녀 큰아들인 허학입니다. 허영, 허준, 허국 모두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광복군으로 활동하셨고요. 특히 막내 아들 허국 선생의 아들인 허게오르기와 허블라디슬라브가 지금 키르기스탄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것이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요. 그 방송 이후로 손자와 증손까지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문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직 임명장인데요. 원구단에서 참봉으로 일하신 기록이 나와 있고요. 성균관 박사셨습니다. 그리고 평리원 재판장, 의정부 참찬, 비서원 승 등 20여 장의 교지, 임명장이 남아 있습니다. 왕산 선생의 제종 손녀, 바로 허은 여사의 책입니다.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라는 책인데요. 허은 선생은 독립투사였던 석주 이상용 선생, 임시정부 국무령까지 하셨죠. 그분의 손주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친정에는 허위 의병장, 그리고 시댁에서는 석주 이상용 일가의 며느리로서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그리고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던 이야기들이 구술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그 시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책입니다. 왕산 허위 선생의 큰형인 방산 허훈 선생님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던 병풍들과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왕산 허위 선생의 장남인 허학 선생이 받은 건국훈장 애국장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대한제국 황제의 그 즉위 기념식 메달이 전시되어 있네요. 왕산이 이끈 경기 의병의 항일 전쟁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13도 창의군 별동대 수도 탈환전이 핵심 요원 300명을 이끌고 동대문 박 30리 지점에서 1908년 1월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6월에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유동리에서 체포되십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망우리 공원에
13도 창의군 탑과 기념비,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 진공작전을 이렇게 인형으로 형상화해 놓았습니다. 왕산 허위 선생의 큰형인 방산 허훈 선생입니다. 유림의 지도자로 토지 3,000두락을 매각해서 동생들의 의병활동 군자금으로 지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청송의 의병장으로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왕산 선생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형이십니다. 허겸은 왕산 선생의 셋째 형으로 동생인 허위 선생과 함께 경기도에서 400여 명을 이끌고 의병 활동을 했습니다. 왕산의 큰아들인 허학과 함께 만주와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고요. 특히 만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인 부민단의 초대 단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왕산의 장남, 바로 허학 선생이십니다. 경기 지역에서 왕산과 함께 20세의 어린 나이에 의병 활동을 시작했고요. 아버지 왕산이 사망한 후에 숙부인 성산과 만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독립운동 중에 일본군에게 체포되어서 러시아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허형, 오적 자살 사건에 관계되어서 옥고를 치르게 되었고요.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허필 이분은 글을 아주 잘 쓰셨다고 합니다. 의병 활동을 지원하셨고요.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망하셨습니다. 허발, 이분도 의병 활동을 하셨고요. 만주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허규, 의병 활동에 가담했고요. 광복단 사건에 관계되어서 옥고를 치르고 이분은 광복을 맞이하셨습니다. 네, 허형식 유명한 분이시죠. 이 허형식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고요. 유격대 지휘관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특히 동북항일연군 제3로군의 군장 겸 총참모장을 지낼 정도로 아주 재능 있고 큰 일을 하셨죠. 주목받던 독립운동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1942년 7월 21일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시게 됩니다. 청량리와 동대문을 이어주는 그 길을 바로 진공작전을 펼쳤던 그 도로여서 왕산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왕산 허위 선생이 7살에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 글인데요. 달이 대장이 되니 별이 많은 군사가 되어 따른다. 꽃을 꺾으니 봄이 손 속에 있고 물을 길어오니 달이 집 안으로 들어왔네. 이런 시를 7살 때 지었다고 하니 정말 놀랍네요. 왕산 허위 선생의 유서입니다. 아버지의 장사를 아직 마치지 못했고 국권을 회복하지 못했으니 충성도 못했고 효도도 다하지 못했으니 죽은들 어찌 눈을 감겠는가. 안중근 의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2천만 동포에게 허위와 같은 진충간력, 용맹의 기상이 있었던들 오늘과 같은 굴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높은 벼슬아치들이 제 몸만 알고 나라를 모르는 자가 많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제1의 충신이라 할 것이다. 라며 안중근 의사는 왕산 허위 선생을 기억했습니다. 허위 선생이 순국하셨던 서대문 형무소에 독립지사 풋프린팅관에 전시된 흉상입니다. 서대문 구민은 당신의 역사를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기획 전시실에서는 왕산 탄신 160주년 기념으로 서예 동호회에서 왕산 허위 선생이 쓰셨던 시나 글들을 아름다운 서예 작품으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허위 선생을 기억하고 있는 후손들이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홍살문이 있고 비각이 있네요. 그리고 묘가 여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저기 어디 산에 묘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쪽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이곳으로 묘를 옮겼습니다. 비각 왕산 허위선생 유허비. 허위선생의 유허비네요. 배달의 푸른어리 삼천리에 굽이쳐 화랑의 가슴에 띄고 선비의 핏줄에 여울져 이제도 여기 맹맥히 흐르고 있다. 선비의 넋은 안으로 스미어 결의 마음에 기둥을 붙이고 밖으로 떨치어 침략자를 겨누는 매운 서슬이 되나니 밝고 넓은 경륜을 내세웠다. 왕산로로 정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후손들 허학, 허영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고요. 나라에서 이 비를 세우다 1975년에 세웠습니다. 왕산 허위선생 묘소 안내비.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가 안팎의 온갖 시련을 헤치고 길이 이어져 온 것은 바르고 굳센 민족 정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제국이 일본으로 기울 때 이 고을에서 나신 허위선생은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외적과 맞서 싸우다 순국하시어 이곳에 묻히시었다. 민족의 기상이요 나라 사랑의 본이시다. 왕산 선생의 옥중시가 적혀 있습니다. 부질없이 죽고 사는 것 말하지 말라. 천지 중간에 이 몸 있나니 싸우지 말고 칼 버려 웃으나 보자. 돌아보면 같은 방 사람 아닌가. 1908년 일본 헌병 사령부에 갇혔을 때 지은 시. 허위선생 약사. 1855년 4월 2일 선산 이문에서 태어나셨다. 1895년 국모 명성황후가 외적에게 시해되자 분연이 일어나 의병을 일으켰으며 1904년 평리원 재판장, 종입품 의정부 참찬이 되어 조정에 참여하여 기울어지는 나라의 버팀목이 되었으며 1907년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를 당하니 13도 창의 대진소 군사장이 되어 적침의 심장부인 통감부를 뒤엎으려고 몸소 진두지휘하였으며 1908년 의병 총대장이 되어 국권을 되찾으려고 외적과 싸우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9월 27일에 순국하셨다. 2012년 8월 15일 사단법인 왕산기념사업회. 13도 창의 총대장, 순국의사, 왕산 허위지묘. 한자로 다 쓰여져 있네요. 특이하게 여기는 호랑이가 새겨져 있습니다.